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잔잔한 물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지면 동그라미 파문이 착착 생겨납니다. 이 파문은 작은 원에서 점점 더 큰 원을 만들면서 더 멀리 멀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도 이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의 변화로도 마치 물에 작은 돌 하나를 던져 파문이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것처럼 다양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또 큰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것부터 당장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아무것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과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 자체를 바로 없애버리기가 여의치 않다면 이럴 때일수록 가장 쉬운 일부터 먼저 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남은 일들 중에서 또다시 가장 쉬운 일을 찾아서 나가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항상 가장 쉬운 일만 하게 됩니다. 그 쉬운 일 하나하나가 작은 파문을 만들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전체로 계속 확산시키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걸림돌도 해결되거나 피해 나갈 수 있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일부터 하려다 보면 난관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수련하는 검도장에 7순되는 어르신이 검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검도를 처음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부터 자꾸 다리에 보호대를 하고 발목과 무릎까지 쩔뚝거리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무리한 겁니다. 자신의 근력이 견딜 수 있는 힘보다 한꺼번에 무리해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가 아픈 것은 어떤 식으로든 무리가 된 것이니 남들보다 훨씬 더 천천히 동작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7순이 돼서 뒤늦게 검도를 시작했는데 일찍 시작한 젊은 사람들을 쫓아가려면 그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가요? 젊은이들보다도 체력도 근육, 탄력도 떨어지는데 머리는 어려운 목표부터 당장 이루려고 하니까 몸은 계속 부상이 생기고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냥 힘들면 쉬었다가 내 체력 안에서 꾸준히 해보겠다는 조금 쉬운 목표로 임했다면 어떨까요? 젊은이들 1년에 할 거 3년, 4년 걸려서라도 부상 없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높은 목표를 정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그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아진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를 너무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7순 나이에 기왕 검도를 시작했으면 몇 년씩 한 젊은 사람들도 다 따라잡을 정도로 하겠다는 식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큰 목표를 향해서 용기를 냈다가도 막상 달려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힘들죠. 애초부터 쉽지 않은 어려운 목표를 설정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목표가 어느새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또다시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걸림돌부터 어떻게 해치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러다 난관에 몇 번 더 부딪히면 에이 못해라며 부정적 결론에 도달해 전체 목표를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이런 원리입니다. 좌절감과 실망감을 준 가장 큰 걸림돌부터 직접 빨리 없애버리거나 돌파구를 찾아야 자신의 우울과 무기력도 한꺼번에 해결될 거라고 결론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거창한 반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40대 남성 A씨입니다. 그동안 IT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승승장구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대기업 임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유통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목표가 주어졌답니다. A씨 판단에는 매출 30% 신장이 적정 목표인데도 대표는 무조건 70%를 달성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신생 인터넷 쪽은 인프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조직 분위기였지만 이 대기업에서는 완전 군대식으로 최단 기간 성과만을 독촉해왔다고 합니다. A씨는 그동안 이 분야에서 천재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딱 6개월 만에 모든 자신감을 다 상실해버렸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심할서 성격의 새로운 수정 기획안을 양식에 맞춰 써내느라 자신이 너무 한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건강염려증과 불안장애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머리가 멍해지고 하루 종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곱씹게 됩니다. 도저히 이 회사랑은 맞지 않아서 하루빨리 그만둬버리고 싶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왔다가 1년도 채 못 채우고 나가면 앞으로 자신의 평판에 치명타가 되어 자신의 인생이 다 끝장나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회사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대표 앞에서는 머리가 하얗게 변해서 간단한 답변도 못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빨리 이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매출 70% 달성으로 돌파하는 것도 새 회사로 옮기는 것도 모두 큰 걸림돌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멘붕이 온 겁니다. 휴가와 병가를 반복하며 버텨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성장구만 해오던 A씨 앞에 놓인 큰 걸림돌 때문에 지금은 천하의 무능력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자괴감만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A씨는 계속해서 큰 걸림돌 자체만을 없애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걸 잘 알면서도 70% 목표 달성 요구에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예전 직장이나 다른 업체로 다시 전직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직이나 연봉을 대폭 낮추어도 지금은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탈출구가 다 막혔다고만 얘기해집니다. A씨는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두 가지 큰 걸림돌을 당장 없앨 수 없다면 그 나머지 일이나 노력들은 자기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결론 지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기 삶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완전한 도피를 위해 우울과 무기력 그리고 병가만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나머지는 아무 의미 없다 결론 지어버리니까 자신의 몸조차 움직일 힘이 나질 않는 겁니다. 큰 걸림돌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선
해소할 방법이 없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이것부터 어떻게든 결론 내려야 한다는 조급증만 갖고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이럴 때는 지금 당장 어찌할 수 없는 걸림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탈출구는 아주 작은 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냥 제 시간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고 회사 출근했다가 시간 맞춰 퇴근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대표가 쓴소리하고 압박하면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대신 내가 무능하다가 아니라 저 대표가 말도 안 되는 목표로 압박만 하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70% 목표 달성을 하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그냥 30%까지 가능할 것 같으면 그 가능한 만큼이라도 일을 해주고 오면 됩니다. 그 정도 목표는 A씨도 잘 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답니다. 전직 기회도 내가 필요한 시기에 딱 맞춰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주변 지인과 헤드헌팅 업체에 내 의사를 알려놓고 때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는 큰 걸림돌들을 당장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일이겠죠. A씨는 자꾸 큰 목표나 큰 걸림돌에만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나머지도 해결된다고 착각한 겁니다. 때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목표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면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시험을 칠 때도 안 풀리는 문제는 일단 넘기고 우선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태도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가 어려운 문제를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다시 도전해 보면 됩니다. A씨는 다행히 70% 목표 달성에 대한 중압감을 완전히 비우기로 하고 그냥 남은 몇 개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해주다 나온다라는 조금은 가벼운 생각으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중간중간 책도 좀 읽고 운동도 하면서 적절히 시간을 분산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다 채워질 무렵 A씨는 30%를 살짝 넘는 매출 신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 측 목표인 70%엔 턱없이 부족했지만요. 그런데 회사에선 A씨에게 재계약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자신들의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어려운 업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분야에서 A씨만한 인재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몇 군데 더 좋은 일자리도 들어왔습니다. 일이 풀리려니 이렇게 한꺼번에 풀리는 거죠. A씨가 애초에 큰 걸림돌부터 확실하게 풀려고 했을 때는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큰 일들도 이렇게 착착 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라도 큰 걸림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A씨처럼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왔다가도 오히려 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이때 가장 큰 목표나 걸림돌부터 당장 해결하는 시도는 때로는 우울과 불안의 늪에서 우리를 영영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일종의 중독성 사고입니다.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사상의학적으로는 소음인이 이 같은 심리적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에서 막히면 오직 그 하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전부가 끝이라며 대안적 사고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회로를 찾아 작은 일부터 하나씩 다시 다른 방향에서 해나가다 보면 굳이 가장 큰 걸림돌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 나가도 될 때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을 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파문이 점점 더 큰 동그라미로 확산되면서 큰 일도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반전시킬 기회는 항상 작고 낮은 것에서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창한 삶의 목표나 당위보다는 작은 운동부터 꾸준히 시작해보는 것이 오랜 우울증이나 불안증 환자들에게도 명약이 되는 이치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길게 보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긴 것과 짧은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서로 기울어지고 앞뒤가 서로 따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지금 당장엔 더 중요하고 조금 더 큰 것이라 여겼던 것이 인생을 조금만 더 길게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놓치지 않고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노자는 하나가 있어야 둘을 낳고 둘이 있어야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생성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답이 없다 싶을 만큼 큰 걸림돌에 직면했을 때는 그 어려운 것에만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요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